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랜덤 포레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에서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디시전 트리에 대해 중요도를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디시전 트리는 우리 진위 계수를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진위 계수를 하고 부모의 진위 계수 빼기 자녀의 진위 계수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정보 이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방향으로 이제 나열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진위 계수는 1에서 그러니까 음성 그걸 부인하는 거 비율 제곱 빼기 양성 제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완전히 멀리면은 1 빼기 1이 돼서 0이 되고요. 그 반반 나뉘면은 이제 요게 숫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의 총량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반절로 딱 자릅니다. 그 다음에 좀 세밀하게 잘라서 요거 하나 떼어내고 남은 것들을 다시 반절 자르고 여기 세밀하게 잘라내고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이득이 높다는 거는 처음에는 대충 자르고 두 번째는 세밀하게 자르고 이렇게 하면 정보 이득이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완전히 다 몰리게 잘라버리고 두 번째는 반반 나눠서 자르고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어떤 특징으로 나누게 된다고 해서 진위 계수 차이가 크게 만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진위 계수가 작게, 그 다음에 진위 계수 크게, 진위 계수 작게, 진위 계수 크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자칫 이 피처들 나눈 게 진위 계수 작은 게 의미가 없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좀 의미가 있게 착착 잘라져 버리면 되는데 의미가 없는 질문들로 점철되어서 진위 계수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게 나와서 정보 이득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하고 여자를 구분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뭐 머리 길이로 먼저 나누겠죠. 머리 길이로 한번 좀 나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징적으로 진위 계수 높게 나오려면은 어떤 특정 남자만이 갖는 성질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좀 막연한 거 예를 들어 목소리 반 나눌 수 있는 거 딱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런 데다가 마치 외계인입니까? 뭐 이런 거 같이 전혀 의미 없는 질문이 들어가도 여기서 진위 계수는 충분히 확 나눠지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의미가 없는 질문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말 그대로 숫자만 본 거죠, 숫자만.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기준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그대로 진위 계수라면 정말 이상하게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질문들 같은 경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랜덤하게 예를 들어 처음에는 질문이 이렇게 요거를 한번 뽑고 그 다음에는 여기 네 번째 질문이 있을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거하고 이거 뽑고 그 다음에는 이거하고 이거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공통되게 많이 나눠진 거를 요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눈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공통적으로 이렇게 잘 나눠진 거를 요거로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질문들 한두 개 껴 있어도 괜찮고 평균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뭐예요? 나무들이 모이면 우리 숲이 되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가 랜덤으로 여러 개 있으면은 숲이 됩니다. 랜덤으로 있는 숲.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됩니다. 실제로 랜덤 포레스트는 결정 트리의 장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요새 좀 많이 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을 서로 합칩니다. 합친 거를 우리 프랑스어로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앙상블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앙상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하실 때 머신러닝 기법을 막 몇 개를 합치셨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어떤 머신러닝 기법을 만드신다고 해도 그것도 앙상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합치시면 이것도 이렇게 스펠링 이렇게 되는 거 애셈블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악에서 앙상블 여러 개 섞인 걸 앙상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그 과정도 다 똑같습니다. 한번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여기서 앙상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바뀐 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데이터 쌓고 나누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하고 학습시키고 그 다음 예측해보고 결과랑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피처 임포턴스도 똑같습니다. 디시전 트리가 전형적으로 똑같죠. 다만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나타나는데 바로 그 트리 그림 그리는 게 좀 다릅니다. 우리 트리는 저번에 트리 플럿 트리였나요? 플럿 트리로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됐었는데 문제는 랜덤 포레스트는 우리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개 있는 거였더라고요. 여러 개. 한 100개 있는 거라고 칠게요. 그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됐는데요. 그럼 이거 어떤 걸 그릴 거냐 이거예요. 100개를 다 그려요?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에스티메이터 별거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만 고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랜덤 포레스트가 수십 개가 그려졌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그리는 겁니다. 이게 뭐 1 되면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고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숫자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시고 그 하나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할 때 시각화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에스티메이터 하나만 그린다 라고 논문 같은 데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뭐 중요한 건 차라리 이 임포턴스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써주시면은 더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디시전 트리는 그 선정의 근거를 알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상한 질문들이 껴져 있었으면 우리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분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질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 개 합친 게 바로 랜덤 포레스트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이 근거도 잘 갖고 오게 되고요. 과적한 문제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굳이 이것도 단점을 뽑자면은 시각화가 좀 어렵다. 그런 특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시전 트리만 아시면은 그 원리는 다 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그걸 살짝 다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우리 앙상블이라고 한다. 특이한 거 아닙니다. 그냥 두세 개 합쳐놓은 걸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